회식 자리. 다들 2차 가자고 신나 있는데 나만 머릿속으로 빠질 핑계를 굴리고 있습니다. 팀 회의에서 의견 있는 사람, 할 말은 있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저는 괜찮습니다로 넘깁니다. 주말에 약속이 취소됐을 때 미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그 느낌. 이런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겁니다. 첫째, 내향성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과학적 사실. 둘째, 내향인이 외향인 중심 사회에서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인정받는 실전 전략. 셋째,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자신의 조용함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관점의 전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좀 활발해져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지. 왜 이렇게 조용해? 학교에서는 발표 잘하는 아이가 칭찬받고 회사에서는 회의실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유능해 보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치를 강요하죠. 밥도 같이, 술도 같이, 고민도 같이 나눠야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평생 연기를 합니다. 관심 없는 대화에 리액션을 넣고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로 회식에 앉아 웃고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차마 못합니다. 나는 너희가 싫다로 들릴까 봐서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외향성이 정상이고 내향성이 비정상이라는 이 기준 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입니다. 산업화 시대 기업들은 세일즈맨이 필요했고 사교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곧 유능한 사람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전 케인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서양 사회에서도 과묵한 인격이 미덕이었어요. 링컨, 간디, 아인슈타인 이들은 모두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들이었고 당대에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외향성이 표준이 된 건 고작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유교 문화의 집단주의까지 얹어졌죠. 즉 당신이 느꼈던 그 부적응의 감각은 당신의 결함이 아닙니다. 겨우 100년짜리 사회적 유행이 만들어낸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내향성은 정확히 뭘까요?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수줍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뇌 구조의 차이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롬 케이건 교수가 수십 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아이는 울고 심하게 반응하고 어떤 아이는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반응이 뒤집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하게 반응한 아이들이 자라서 내향인이 되었고 무덤덤했던 아이들이 외향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향인의 뇌는 태생적으로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극에도 뇌가 더 강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과해지면 빨리 지치는 겁니다. 반대로 외향인의 뇌는 민감도가 낮아서 자극을 더 찾아다녀야 적정 수준이 됩니다. 이게 외향인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내향인은 혼자 있어야 충전되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외향인의 배터리는 사람을 만나야 충전되는 태양광 패널이고 내향인의 배터리는 고요한 곳에서 충전되는 축전지예요. 둘 다 정상적인 배터리입니다. 충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높은 민감도에는 강력한 부산물이 있습니다. 내향인의 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장기 기억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반면 외향인은 감각과 즉각적 보상을 처리하는 영역을 더 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내향인이 말이 느린 게 아니라 더 깊이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에서 즉답을 못하는 게 무능해서가 아니라 뇌가 더 정교한 연산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그래, 내향성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근데 현실은 외향인이 이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죠. 회의에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내향인이 지는 이유는 내향성 자체가 아닙니다. 외향인의 게임 규칙으로 승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향적인 사람이 인맥을 넓히려고 억지로 네트워킹 행사에 갑니다. 에너지가 순식간에 바닥나고 어색한 대화 몇 번 하고 명함 몇 장 받아오고 다음날 번아웃이 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나는 역시 사회생활을 못해라고 자책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축전지를 들고 가서 태양광 충전소에 꽂으면 충전이 될 리가 없잖아요. 충전 방식이 다른데 같은 방식을 쓰니까 당연히 지는 겁니다. 내향인에게 필요한 건 더 외향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터리 구조에 맞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쓸 수 있는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내향인의 가장 큰 적은 사회생활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에는 점심을 혼자 먹으세요. 회식이 있는 날에는 오전에 3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전략적 충전입니다.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워밍업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넓은 인맥 대신 깊은 인맥을 무기로 쓰십시오. 내향인은 100명과 얕게 아는 걸 못합니다. 대신 5명과 깊게 연결되는 건 외향인보다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이게 실제로 커리어에서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승진과 주요 기회의 80% 이상은 약한 관계가 아닌 신뢰 기반의 강한 관계에서 옵니다.
100명에게 명함을 돌리는 대신 진짜 중요한 5명과의 관계를 깊게 가꾸는 게 내향인의 인맥 전략입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즉답이 아닌 후속 정리로 승부하십시오. 내향인은 회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깊이 처리하는 구조니까요. 이걸 약점으로 만들지 마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정리된 의견을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십시오. 회의 때 생각을 좀 더 정리해봤는데요 라는 한 줄이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리더들이 이런 후속 메시지를 회의 중 발언보다 더 신뢰합니다. 즉흥적인 말보다 정리된 사고가 훨씬 설득력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조용한 존재감을 설계하십시오. 내향인은 자기 PR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당신의 성과를 모르면 곤란하죠. 방법은 글입니다. 주간 업무 정리, 프로젝트 회고, 제안서 이런 글을 꾸준히 써서 공유하세요. 말로 어필하는 건 외향인의 영역이지만 글로 어필하는 건 내향인의 압도적 홈그라운드입니다. 깊이 있는 글 하나가 회의실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래 남습니다. 전략 얘기를 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 있다는 건 자동으로 문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왜 혼자 밥 먹어? 왜 연락이 뜸해? 너 요즘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내향인들은 충전이 필요한 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진로를 고민하던 밤, 퇴사를 결심하던 새벽,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처음 솔직해졌던 순간. 그때 옆에 10명이 앉아 있었나요? 대부분 혼자였을 겁니다. 칼 뉴포트는 이걸 딥워크라 불렀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깊은 몰입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질은 일반적인 멀티태스킹의 결과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건 전염병 때문에 강제로 집에 틀어박혀 있던 시기였고,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쓴 건 아무도 찾지 않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혼자 보내는 그 시간은 사회적 낙오가 아닙니다. 뇌를 가장 높은 해상도로 가동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내향성은 겨우 100년짜리 사회적 유행이 만든 기준으로는 결함처럼 보이지만 뇌과학적으로는 그저 다른 배터리 구조일 뿐입니다. 문제는 내향성 자체가 아니라 외향인의 룰로 승부하려 했던 전략의 오류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맥은 넓이가 아닌 깊이로 승부하고 말 대신 글로 존재감을 만들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십시오. 세상은 계속 더 말하고 더 보여주라고 다그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희귀해진 건 목소리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소음 속에서 자기 주파수를 지킬 줄 아는 힘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과소평가된 전략적 자산입니다.